무대 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색소폰을 들고 있습니다. 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연주한다고? 미쳤나? 우리가 돈 내고 온 공연이 이거라고? 노인을 무시하는 말들로 카페 안이 웅성거립니다. 노인이 색소폰을 입에 대자 처음이 떨리며 나옵니다. 그때 노인을 바라보는 카페 점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홍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김수아의 인생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새로 취직한 블루노트 카페에서의 첫 주는 그녀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 점장이 부임하는 날이라 카페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인 서지아가 그녀 뒤에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아 씨, 오늘 실수는 용납 안 돼. 새 점장님이 오시는 날인데 너 때문에 내 평가까지 깎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네, 매니저님, 최선을 다할게요. 주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카페 창문을 배경으로 우산을 털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아는 빠르게 마음을 가다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티라미수, 케이크 주세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다가 수아는 실수로 우유를 쏟고 말았습니다. 머그컵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하얀 우유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수아, 뭐 하는 거야? 벌써 세 번째 실수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준비할게요. 주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넌 바리스타 자질이 없어? 지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주아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꿈은 언제나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바리스타 학원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노인이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나이가 65은 넘어 보였으며 삶의 고단함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주아는 당황하며 눈물 자국을 황급히 닦았습니다. 저 술에 배부를 순 없지. 나도 처음엔 매일 혼났어.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노인은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은... 수아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난 그냥 이 카페 청소하는 박인수라고 해요. 그는 살짝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수아입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수아도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수아 씨, 커피 만드는 건 음악 연주하는 것과 같아. 처음엔 다들 실수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언젠간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인수의 말에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고 그녀는 왜인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뒤에서 그를 따라가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실수를 비웃거나 무시했지만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오후의 카페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조용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검은색 바지와 흰색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그는 말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커피를 쏟자 인수가 빠르게 다가가 닦으려 했습니다. 아이 더럽게!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말이 돼? 손님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묵묵히 커피를 닦아내었습니다. 손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야, 할아버지 좀 더 빨리 못해? 내 옷에 커피 묻으면 책임질 거야? 죄송합니다, 손님. 인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달려와 손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청소하시는 분이 좀 느려서요. 새 음료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아는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커피를 만들던 동료 바리스타 민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불쌍해. 모두가 마구 대해도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왜 다들 그렇게 무시하는 거지? 박 할아버지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 수아는 궁금해했습니다. 몰라, 그냥 청소부니까. 여기서 최하층이잖아. 지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아 매니저는 특히 그 할아버지를 못마땅해 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아는 점심시간이 되자 몰래 인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드세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인수는 감사하다는 듯 차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까 해주신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음악에 대해 많이 아시나 봐요. 수아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인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조금 다뤄본 적이 있어서.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는 듯 했지만 곧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법이에요. 수아 씨도 곧 자기 리듬을 찾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던 중 카페 입구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단정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자, 새 점장님이 오셨어. 다들 긴장해. 지아가 직원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고 수아도 황급히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수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블루노트를 맡게 된 박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재현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청소하는 인수에게 닿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익숙한 기색이 있는 듯 했지만 곧 다음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인수도 재현을 잠깐 주시하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다시 평소처럼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수아는 이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재현의 목걸이에 달린 작은 열쇠 모양 펜던트가 눈에 띄었는데 어딘가 본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사무실로 들어간 후 수아는 계속해서 인수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인수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새 점장님이 꽤 젊으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어릴 때부터 성공하는 것 같아. 그의 말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인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오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특히 왼손 손가락 마디마다 두드러진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마치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한 사람의 손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수아는 인수가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가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인수는 작은 우산 하나만 들고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그의 뒷모습이 어딘지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오픈 재즈 나이트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재현은 직원들을 모아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블루노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오시고 많은 미디어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점장님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지아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현은 종종 인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한 번은 인수가 청소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다가 그가 흥얼거리는 재즈 멜로디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청소부와 점장의 관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점장님이 자꾸 쳐다봐? 한 직원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일 제대로 하나 확인하는 거 아냐? 지난번엔 내가 분명히 닦으라고 한 테이블 2번이나 잊어버렸다니까.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수아는 테이블 세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열심히 연습했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인수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에게 커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작은 팁을 알려주었고 음악처럼 리듬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더러워요. 지아가 바닥을 가리키며 인수에게 말했습니다. 3번 닦아도 안 깨끗해지네요. 제대로 좀 하세요. 인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굽은 허리와 떨리는 손을 보며 수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 수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못 오신다고요? 그럼 색소폰 연주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당황한 표정으로 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막바지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메인 색소폰 연주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못 온대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대체 연주자를 구할 수 있을까? 재현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럴 수가. 오늘 많은 평론가들이 오는데 메인 공연이 없으면 카페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직원들은 황급히 다른 재즈 뮤지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에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카페는 이미 예약 손님들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점장님, 지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카페의 첫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조용히 청소하던 인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불 수 있습니다. 인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지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청소나 하시지. 색소폰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신박한지 아세요? 우리 카페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요. 한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수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점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청소부한테 우리 카페 이미지를 맡길 순 없어요. 지아는 재현에게 급히 항의했습니다. 그냥 공연을 취소하고 다른 이벤트로 대체하는 게 낫겠어요. 재현은 잠시 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수의 손을 주목했고 특히 그의 왼손 손가락에 있는 특별한 굳은 살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쇠 모양 펜던트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박인수 씨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점장님, 농담이시죠?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드립시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직감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인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인수는 무대 뒤로 향했고 수아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인수는 무대 뒤 락커룸으로 들어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색소폰 연주할 줄 아세요? 수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금색 색소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색소폰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15년 만이야.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이요. 그동안 연주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수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수는 대답 대신 색소폰의 부품들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매일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아는 락커룸의 구석에 놓인 인수의 가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열쇠 모양의 장식품이었는데 재현의 목걸이 펜던트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그녀는 의문을 품었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수가 색소폰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재현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재현의 시선이 인수의 가방으로 향했고 거기서 반짝이는 열쇠 장식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재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인수는 대답 대신 색소폰을 입에 대고 짧게 한음을 불었습니다. 그 한음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깊고 풍부한 소리였습니다. 준비됐어. 오랜만에 무대를 위해. 수아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인수와 재현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촛불이 고요히 타오르고 벽에는 재즈 뮤지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블루노트의 특별한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정되었던 연주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특별한 분이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를 기대하고 왔는데 갑작스러운 변경에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인수 씨는 15년 전까지 한국 재즈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나이 든 관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블루 레인이라는 명곡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음악계를 떠나야 했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인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떨리는 손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소개를 들을 줄은 몰랐네. 인수의 목소리는 감정에 약간 떨렸습니다. 재현은 무대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지아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15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음악의 길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열쇠 모양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열쇠는 아버지께서 제 20살 생일에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음악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인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리석은 아비였지. 아들의 길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재현 씨가 할아버지 아들이었군요. 수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버지께서 이 카페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점장 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용기를 내려 했습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께서 다시 무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인수 씨를 환영해 주십시오. 조용한 박수 소리와 함께 인수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금색 색소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곤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연주한다고? 미쳤나? 우리가 돈 내고 온 공연이 이거라고? 인수는 무대 중앙에 서서 잠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늘 보던 온순하고 소극적인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부심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뮤지션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색소폰을 입에 대었습니다. 첫 음이 떨리며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음부터 카페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의 손가락이 색소폰 위를 자유롭게 춤추듯 움직였고 점점 깊고 풍부한 멜로디가 카페를 채워갔습니다. 그것은 블루 레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닌 한 위대한 뮤지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비 내리는 도시의 쓸쓸함과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표현했고 모든 이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재현은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수아도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카페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수는 무대 위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15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이 외쳤습니다. 인수는 다시 색소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감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곡이 끝나자 그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곡은 재현의 노래입니다. 15년 전 아들을 위해 작곡했지만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던 곡입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인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카페의 모든 이들이 감동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지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수아는 기쁨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후 블루노트 카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즈의 전설 박인수의 귀환이라는 뉴스가 퍼지면서 카페는 연일 만석을 이루었고 예약은 몇 주 앞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인수는 이제 카페의 음악 감독이 되었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지만 종종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직접 바닥을 닦기도 했습니다. 오랜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아는 이제 헤드 바리스타로 승진해 새로운 메뉴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수의 가르침대로 커피를 음악처럼 대했고 그녀만의 리듬으로 완벽한 커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재현과 인수는 서로를 다시 찾은 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15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재현은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존중하게 되었고 인수는 아들의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음반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음악을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아가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인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색소폰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전하지 못한 많은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그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카페에서는 인수의 새 앨범 15년의 침묵 발매 기념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참여했고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인수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떨리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15년 만에 정식 공연이라 그런지 조금 그렇네.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실수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언젠간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누가 그랬더라?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현이 다가와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그럼 기다려온 시간이니까.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카페 안은 따뜻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수가 무대로 나가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객석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곡을 연주하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곡인데 제 인생의 새 장을 열어준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그는 색소폰을 입에 대었고 카페를 가득 채운 첫 음은 마치 비 오는 날의 첫 햇살처럼 밝고 희망찬 울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지만 블루노트 카페에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음악과 새로운 시작의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카페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 오는 날, 한 노인의 친절한 위로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인생의 음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의 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박인수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열정을 다시 찾을 기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는 특별한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